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S&P가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AR 기기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은 지난 17일 공개한 AR 안경 스펙터클에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HBM 수요가 올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개한 만큼 반도체 겨울로는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수혜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K뷰티, K푸드 업종이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S&P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현재 아쉽지만 하락 중에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파란불을 지금 켜주고 있는데요. 네. 좀 빨간불 켜주다가 아쉽게 돌아섰는데 네. 마이크론 훈풍이 좀 더 불어줬으면 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실적 훈풍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한데 일단이 확실한 상승 모멘텀 어제도 이제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좀 연속성을 좀 띄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실적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고 오늘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점유율 50%인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50%가 이제 하이닉스고 40%가 삼성전자고 나머지 10%가 이제 마이크론이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가 좀 보여줄 때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뭐 추가적인 그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겨울론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경기라든지 이런 지표 확인을 좀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의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그런 매수세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에는 좀 들어오고 코스닥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오늘 아침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대부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음봉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좀 켜고 있어요. 시가를 대부분 좀 이탈한 그런 부분에서 파란불이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음봉을. 일단 시가를 좀 이탈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너무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향후에 좀 시장 방향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어제 미증시 상승을 하긴 했지만 0.6%씩 상승한 것 정도이고 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크게 기대감을 좀 가지시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좀 기대감을 버리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훈풍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외국인의 동향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네. 마이크론이 어제 15% 가까이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이 반도체 시장 꽤나 그래도 훈풍을 가져오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네. 시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강세 흐름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뭐 투자 심리를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박스권 상단에 좀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오늘 하루는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HBM 관련해서 최대 용량인 36기가를 좀 구현한 HBM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좀 양산했다는 그런 소식에 일단은 SK 하이닉스까지도 오늘 상승을 좀 어제 9%, 오늘 3%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3 12단 제품이 AI 메모리에 좀 필수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그런 안전성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HBM3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좀 납품을 했고 6개월 만에 이제 12단 양산에 좀 돌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에 양산된 그런 제품은 연내 고객사에 좀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사라고 하면 엔비디아겠죠. 이런 부분에서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수익이 창출될 거다. 이 부분까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PMT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삼성전자가 네. HBM 수요가 내년에는 폭증할 거라고 예상하고 공급을 어느 정도 관리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설을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2배 정도 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상, 그러니까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전에도 여러분들 뭐 나왔던 부분들이 AI 거품론이에요. 이거 너무나 기대감이 과한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뭐 찍히긴 하지만 너무나 크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밸류를 많이 좀 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건 스탠리에 대한 그런 뭐 목표가 하향에 대한 그런 조정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반박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상승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고요. 그건 어제 마이크론이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론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14% 나오니까 어제 뭐 하이닉스 9% 당연히 올라가고 굉장히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냐면 투자 심리가 그냥 얼어붙어 있는 정도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만 그런 실적들이 개선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만족할 만한 그런 눈높이에 좀 맞춰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뭐 반도체가 뭐 겨울에 들어섰다? 얼마까지만 해도 꼽힌다고 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몇 개월 만에 겨울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날씨도 요즘 보시면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가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가고 이렇지만 이 업황 자체는 그렇게 훅훅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이클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우리도 좀 템포에 맞춰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메타버스입니다. 전문가님, 네. 그 메타의 AR 안경 오라이언 공개 소식을 어제 저희가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훈풍이 꽤 큰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AR이든 VR이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와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출시를 뭔가 해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상태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 이제 언팩 행사 할 때마다 사실 나왔었어요. XR이든 이런 부분들. 근데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셨을 텐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시제품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은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뭔가 상승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좀 던져준 것이 아닌가 메타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메타가 이제 증강현실 관련해서 스마트 안경, 오이리언 관련해서 오라이언 관련해서 시제품을 좀 공개를 했고요. 일단 메타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커넥트 2024 오라이언 시제품을 좀 선보였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라이언은 뭐 안경처럼 쓰면서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낼 수도 있고요. 화상통화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좀 시청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스마트 안경 중에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 안경 중에서 가장 큰 시야각을 좀 제공을 하는 70도라고 해요. 일단 시야각을 좀 제공을 하고 일상적으로 착용이 가능한 그런 크기. 기존에 사실 우리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커가지고 목이 아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뭐 일상적으로 사용한 그런 크기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했다. 무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상으로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주가 추이 오늘 맥스트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 덱스트 같은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추이를 살짝은 좀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출시한 거잖아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이 좀 나와주고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는 충분히 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뭐 추이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어요. 요즘에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트렌드냐면 기술적인 트렌드예요. 하단 반등 나오는 것들 기존에 없었던 뭐 없었다기보다는 부각이 안 됐던 그런 섹터들이 좀 순환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메타버스도 좀 바라봐 주시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메타버스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뭐 스냅챗도 AR 안경 스펙터클을 네, 지난번에 내놨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네, 그만큼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이쪽 섹터로 새로 들어가 본다. 네. 이러면 어떤 종목들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원래 대장으로 우리가 자리 잡았던 메타버스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음. MP, 뭐 자이언트 스텝, 앞서 말씀드렸던 맥스트, 덱스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한몫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위주로 처음에는 빠르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나아간다면 카카오 네이버까지도 좀 뻗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사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먼저 좀 가벼운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이다가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자연스러운 이런 트렌드에 좀 맞춰서 투자를 하시고 지금 당장 매매를 하신다면 수급적으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종목, 대장으로 움직였던 그 종목을 지금 당장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메타버스 챙겨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은행입니다. 아, 전문가님,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문매를 좀 맞는 모습이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된 것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반대. 고평가돼 있는 것들을 더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저 PBR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업 하면은 뭐였죠? 골자가 접어서 PBR이었잖아요. 이거는 뭐 고포 고 PBR. 이 종목들을 찾으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매매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하나도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밸류업이 맞는가? 거기 밸류업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됐어요. 이거 안 사시는 분들 누가 있다고. 밸류업까지도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니까 일단은 부각이 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특히 이제 좀 편입이 안 되면서 좀 종목들이 주가 하락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사실 은행 관련주잖아요.
그 은행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 증권가의 이제 평가가 오늘 좀 나왔는데요. 코리아 이제 밸류업 지수에 좀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권사의 그런 평가들이 좀 나왔고 KB금융 관련해서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이 좀 무산되면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수 편입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을 증권사들이 했냐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지수 편입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골자가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얼마나 좀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쪽으로 좀 확대될지의 여부가 사실 밸류업을 만들었던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KB금융을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 주가 상승이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주가 상승의 본질이 안정적인 이익 증가 그리고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좀 보통 자본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 이를 기반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밸류업 관련해서 먼저 진행을 해서 사실 효과를 봤던 게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의 경우에서도 살펴보면은 밸류업 지수를 미편입이 됐었어요. 일본 밸류업 경우에도 은행 관련해서 지수에 미편입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향후에 좀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미쓰비시 금융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평균적으로 80% 이상 좀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50% 상승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PBR도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이고 0.5로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데 미편입된 거는 문제가 없어.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니 어쨌든 밸류업 관련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신다면 은행 관련주들 좀 충분히 그런 괜찮은 상태이다. 노이즈가 발생을 해도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밸류업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셔도 되는데 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잖아요.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은행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의 뭐 손실 아닌 손실? 이 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 밸류업으로 초점을 맞춰서 은행을 보시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이를 포커스를 가지고 은행주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은행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좀 전에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살펴보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내년 6월이 재편의 기간이니 지금 어느 정도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겠네요. 밸류업 내년- 지수로 바라보다 네. 보면. 밸류업 지수로 바라보신다면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요. 내년 6월까지 금리 인하가 할 거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은행들 당연히 영업이익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게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금리가 지금 너무나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정상화되어 가서 낮아지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는 단계인데 매출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찍었던 매출을 좀 같이 찍기를 원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측면에서도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밸류업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6월 그 이후에까지 좀 바라보신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주 내에서도 포트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은행주가 이렇게 좀 노이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계속 좋은 이야기가만 나오다가 지금 안 좋은 이야기가 딱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이때부터는 뭔가 주가의 흐름이 약세를 보이거나 하락으로 이제 돌아서는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서 증권주, 금융 관련해서 증권주로 좀 넘어가시라. 포트 조정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은 은행도 은행인데 증권 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을 깔고 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은행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중인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조선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참 조선 슈퍼사이클과 함께 팡팡 튀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쉬운 흐름이거든요. 네. 오늘은 왜 그런 걸까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쉬운데요.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겐 기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노이즈 나올 때는 매수 기회예요. 제가 이거 뭐 자동차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선 관련해서도 이런 노이즈가 여러분들 발생할 때는 그냥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소나기는 피하셔야 되니까 추이적으로 다시 돌림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하도급법 위반 행위 관련해서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하청업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 기술 관련해서 경쟁업체에 좀 유출됐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시장이 여러분들 좀 쉬어줄 때 주가가 단계적으로 조선 관련주 단계적으로 조금 올라왔다가 쉬어주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눌림 구간이고,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 해결될 그런 부분입니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측면은 뭐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뭐 크게 그런 것들 없이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6%,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지금 매수를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게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이거 떨어지면 한번 사야지 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의 하락을 좀 이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분할 매수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 조선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2, 3년 정도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을 좀 잘 활용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네. 조선 업종이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서는 전체적으로 배제가 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관심이 좀 꺼진 거 아닐까? 네.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실적과 이런 지수, 제가 좀 별개로 봐도 괜찮겠죠? 네, 앞서 이제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밸류업 편입된 게 여러분들 100종목밖에 안 돼요. 네, 100종목 제외하면 나머지 2천 몇 개는 다 제외가 됐다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여러분들 상위 200종목 중에서 100개 뽑았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00종목 모두 들어갔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이슈가 꺼졌냐? 라는 부분에서도 좀 접근하시면 안 되고, 조선은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지금 회복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좀 멀리 뭐 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신주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는 분들만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밸류업에 너무 치우친 매매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뭐 밸류업을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7대 3이에요. 조금은 부각되지 않았던 코스닥의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 사실 밸류업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게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 향후에 또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선이 좀 들어간다면 이거 끝나지 않았네? 라고 또 여러분도 반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지금은 뭐 100개 안에 못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섹터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1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는 5,686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전문가님, 네. 셀바스 헬스케어 지난 가을부터 좀 하락세가 눈에 띄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셀바스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차트가 좀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 보시면은 하락이 좀 안정을 찾다가 지금 삼각 수렴형을 좀 만들고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고 있죠. 주봉상 완벽하게 조금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일봉상 역배열에서 살짝 시도는 하고 있어요. 일단 정배열로 좀 돌아서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일단 비중을 좀 일부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6,000원, 나머지는 7,0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하단의 손절 라인은 4,7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수렴형 나와 있어요.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삼각형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고 눌림목 지금 5에서 10거래일 제가 항상 좀 말씀드렸던 그 구간 있잖아요. 지금 8거래일 정도쯤 쉰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반등 나오면은 6,000원, 6,500원짜리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봉상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이를 뭔가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혹은 단기 스윙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4,700원, 1차 목표는 6,000원, 2차는 7,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노스페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전문가님, 신규 상장주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비중은 5% 정도인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신규주는 뭐 어지간하면 안 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좀 매매를 하신다면은 6개월 정도 이후에 좀 지난 이후에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하락이 나왔죠. 그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2번 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락이 나오면은 일단 지나서 여기 횡보를 하잖아요. 박스권 횡보 구간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직 구간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기업의 성장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하단에 15,000원 자리부터 2만 원, 22,000원까지는 좀 박스권 자리입니다. 15,000원부터 22,000원까지 좀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번 좀 돌아서 반등 나오면은 22,000원 정도에서 좀 비중을 일부는 좀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비중이 지금 5%밖에 안 되시잖아요. 살짝 어떻게 움직일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거나 좀 간보시려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17,000원 자리에서 지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17,000원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22,000원 좀 목표가 보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5,000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끌어가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단 15,000원 이탈 안 되면은 뭐 크게 변동은 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요. 일단 박스권 대응만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스페이스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5,000원, 추가 매수는 17,000원, 그리고 비중 축소하는 자리는 2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하이젠 RNM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3,2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번에는 네. 비중은 20%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좀 움직임이 좀 비슷해요. 이것도 역시나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9,5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15,000원 상단에서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제 돌아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공교롭게도 딱 매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이제 15,000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를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돈을 조금 더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많아요. 신규주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시장에 조금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 수급적으로 강하게 좀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거나 아니면 매집이 좀 완료된 상태에서 추이적으로 돌아갈 때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뭐 내재 가치, 성장성 이런 걸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수급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신규주 매수해서 수익 보신 분들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들어가셔서 뭐 단타 대응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 대부분 조금 안 좋은 결과 혹은 대부분 좀 보합권,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 정도에서 그냥 빠져나오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지간하면 신규주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젠 아레님 도와주셨는데요. 13,200원 그리고 2차로 1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TI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4,9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STI 반도체 올라왔는데요. 비중은 30%인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에 관련해서 최근에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이 안 좋아서 이게 빠진 건 아니에요. 관련해서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것보다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다 보니 같은 맥락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을 이용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추이적으로 이게 상승이 나오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그런 목표가는 26,500원, 나머지는 3만 원 좀 바라봐 주시고 여기 딱 이 자리, 한 자리 정도 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이적으로 완벽하게 좀 돌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 수익 보신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많이 빠진 것 같아서라고 해서 감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추이가 돌아가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답답한 자리 매매 안 하신다. 이게 매수를 하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역배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자꾸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역배열 자리에서 제가 포인트 잡아서 61선, 121선은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61선, 121선은 뭐냐면요. 세력들의 단기 매집 구간, 기간이에요. 3개월, 6개월이. 그럼 쉽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서 여기 수치조회창 키시고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61선, 121선 26,583원, 39,992원. 뭐 더해서 그냥 2분의 1 하시면은 오늘의 세력들 여러분들 매수 단가예요. 그럼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중간 자리. 모르시겠으면 61선과 121선의 중간 자리가 세력들 매수 단가입니다. 역별에서 주가가 여러분들 왜 자꾸 빠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셔도 주가가 가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빠지기는 계속 빠져요. 근데 2%씩 3%씩 2%씩 3%씩 이렇게 빠지면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건데 희망 고문하는 거죠. 2% 3% 2% 3%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음날 5%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추가 매수 하신다고. 물타기 자체를 자꾸 하시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배열에서 잘 가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수 단가보다 위 상단에 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들은 언제 팔아도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이해하신다면 역배열에서 손실 보실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차트 보면은 대부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시다가 손실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강의나 이런 것들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STI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 다음 상담은 IMBDX입니다. 매수가는 24,4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참 IMBDX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차트가 살짝은 그냥 박스권을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 2만 원짜리 여기 매물대만 잘 돌파하면은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하단에 제가 박스를 지금 2개를 그려드렸는데 1차적으로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박스고요. 큰 박스고요. 작게는 이제 15,000원부터 20,000원까지 작은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 20,000원짜리만 돌파하면 되겠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지금 3번 돌파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가위바위보 3번 하듯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번에 돌파할 때는 2만 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돌파 나오면은 1차적으로 좀 목표하시는 가격대는 25,000원짜리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좀 시간 투자만 잘해서 끌고 가시면 여기 신고가 넘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그 개월수에 맞춰서 단기 매직 기간 있잖아요. 거의 1, 2, 3, 4, 5 거의 5개월.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이 지금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알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정도만 좀 인내하시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흐름은 좀 충분히 나와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하신 구간 25,000원 좀 바라보시고 스윙 관점으로는 3만 원 좀 바라보시되 조그만 내년 정도가 되면은 4만 원 넘겨주는 그런 모습은 좀 한번 나와줄 거다. 근데 지금은 중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만 단기 스윙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15,000원 깨지 않으면은 그냥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IMBDX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2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프트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61,5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유난히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신규 상장주가 많은 이유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구간도 이것도 비슷해요. 시장이 한창 좀 답답할 때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시장이 답답하면 수급이 쏠리니까 안 하던 매매를 하셔서 대부분 지금 손실에 계시는 건데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다 할 흐름을 안 만들죠. 왠 줄 아세요? 시장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이죠. 악재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오히려 호재가 나오니까 반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수급이 지금 말라 있는 그런 과정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외국인 기관들이 처음에는 많이 조금 매매 대응을 하죠. 일단 그 수급들도 들어오지 않으니 뻗치지 않다 보니 조금은 답답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하단에 손절 라인은 55,000원 좀 체크하시고 일단 상단에 좀 스윙 관점으로 1차적으로 7만 원 목표가 그다음에 8만 원 좀 바라봐 주시고 게임 관련주는 아시겠지만 신작 게임이에요. 신작 게임. 게임이 나와 주어야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작 게임의 영향을 좀 잘 받는 업종 특성상 하반기에 그리고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충분히 있다. 근데 뭐 움직일 때 이 종목만 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업종이 좀 같이 움직여요. 오늘 메타버스 올라온 거는 파생해서 볼 때 게임까지 좀 파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 8만 원 좀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 8만 원짜리 물량 소화만 잘 해주면은 이 또한 신고가를 좀 한번 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승 그 상장한 이후에 지금 2개월 정도의
좀 쉬어가는 그 텀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은 단기 매집이 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움직임이 좀 나오기에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서 박스권 대응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시프트업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55,000원, 1차 목표는 7만 원, 2차는 8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너지 이노베이션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3,250원의 비중은 6%입니다. 전문가님, 시너지 이노베이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시너지는 좋습니다. 이거 비만 치료제인데요.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걸로 강의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게 단기 매집도 지금 완료가 된 그런 구간이고 충분히 이거 수렴형 나온 다음에 다시 뻗어서 올라갈 수 있다. 1차적으로 그냥 스윙 관점으로 이왕 가지고 계신 거 비중을 조금은 2,750원 가까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자리부터 2,900원 자리인데요. 2,900원 자리부터 2,750원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확대해서 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지금 매수하신 구간만큼만 비중 확대해서 나중에 끌고 가시면 못해도 4,000원 자리 간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게 횡보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횡보를 했냐면 지금 4월부터 여기 딱 9월, 10월까지 지금 매집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사실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향후에 좀 보시면은. 어쨌든 매집 완료됐고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일단 짧게 좀 바라보셔도 4,000원짜리는 가줄 수 있으니까 4,000원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신고가를 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0,000원 이상 좀 갈 수 있는데 일단 그 자리까지는 제가 뭐 틈틈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끌어가시는 전략, 시간 투자만 하시면 수익권으로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도와주셨는데요. 2,900원 정도에서 비중 확대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한미반도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2만 3,0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네. 대장주가 올라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뭐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구설수,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자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거품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고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도 같이 좀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일단 지금 뭐 고관오리 패턴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와주면 이 자리에서 좀 비중 축소를 하시자. 비중 지금 가격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지금 진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혹은 중장기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좀 있을 수 있지만 시간 투자를 꽤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걸 알고 진입을 하셨다면 괜찮은 그런 자리일 수 있으나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단기적으로만 박스권 대응을 좀 1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단기 스윙 관점으로는 상단의 목표가 14만 원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난 끌어가 볼 의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20만 원 이상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외바닥으로 터닝하는 것보다 쌍바닥 찍고 또 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을 좀 이용을 해서 박스권 대응을 기본 골자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9만 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고 시간 투자를 잘 해주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상승세였다가 또 하락세로 돌아서고 네. 오늘 금요일이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하루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제가 반도체 안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반도체 가지고 나왔어요. 오, 네, 그냥 한 자리씩만 자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한 자리만 딱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 알겠습니다. 어떨까 말씀드리겠고, 일단 종목은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향후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자회사 필에너지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그런 실적 성장이나 그런 성장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일단 AI 시대 진입에 따라서 일단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가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리기판 관련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그런 부분이고, 뭐 유기 그 실리콘 관련해서 기존 소재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유리기판에 관심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역배열에 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삼각 수렴형 여러분들 나왔는데 추이적으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건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자리 정도. 왜냐면 이게 돌파를, 그러니까 세력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갇혀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상승을 해야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한 자리씩은 나온단 말이에요. 딱 이 자리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수급 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동반이 됐잖아요. 삼각 수렴형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나오지만 거래량에서도 여러분들 삼각 수렴형이 나와요. 이 자리에서도 한 자리 또 거래가 좀 동반되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도 좀 잘 이용하시면 돼요, 힘을.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오히려 매물 소화를 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온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일단 기관 매수도 최근에 좀 잘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가격 전략 지금 21,900원이 현재 자리인데, 일단 21,600원 제가 아까 매수가 준비할 때 21,600원이었어요. 일단 지금 자리부터 21,650원 자리까지가 충분히 좀 매수 밴드 구간 잡아 드릴 테니까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22,500원, 그다음에 25,000원, 손절래는 19,000원 좀 체크하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필옵틱스였습니다. 유리기판으로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거든요. 네. 오늘 금요일이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궁금한데 오늘은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사실 오늘 시장 애매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해요. 어제도 올라왔지만 사실 저는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지션을 안 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관망. 그러니까 관망 자체도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을 안 취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좀 취소할게요. 관망도 여러분들 하나의 좀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외국인들 수급 체크하시면서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 그리고 낙폭과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여기에서 대장주가 나올 것인지 아닌지 좀 지켜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지금 종목 체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지금 이번 달 이슈도 이슈지만요. 거의 9월 다 지나갔잖아요. 10월 달에 어떤 부분들의 이슈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10월에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반도체, 메타버스 그리고 은행이었습니다. 오늘장 공략주로 필옵틱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외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낙폭화대 종목들의 순환매 시장이니 전략적으로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